자, 반갑습니다. 이물물의 물물리의 이물물입니다. 여러분들 2023학년도 3월 학평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물리학원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한 후 여러분들의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운동량 보존이 나왔습니다. 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된 거죠? 힘을 가했을 때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데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자, 니은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죠. 원래는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통해서 광양자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의 물질파라고 되어 있죠. 전자도 반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었죠. 드 브로이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의 물질 파동의 성질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자영역을 실제로 만들어냈으니까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를 쏘았더니 형광무늬가 나타났다. 형광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자외선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적외선을 체크한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냥 지금부터는 형광무늬를 나타낸 것은 자외선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음을 줄이는 거죠. 디기디기디 한번 해주시고요. 중첩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모두 다 적어줬죠. 다 적어줬습니다. 어떨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났죠? 같은 파동인데 다른 류만 달라야 돼요. 뭐가? 위상이 달라야 돼요. 위상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았을 때 우리가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기억은 같은이 아니라 단인이 될 거고요. 만났을 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진 거는 상세 간섭이죠. 그리고 진동수도 같아이고 그리고 파장도 같아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같아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2번 체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X와 Y의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 거다. 하나는 도체, 하나는 반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전기 전도도가 매우 높은 Y는 도체가 될 거고 반대로 위에 X는 반도체가 되겠죠. 우리 에너지띠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져 있고 반도체는 조금 떨어져 있었죠. 그렇게 생긴 거는 1번 하나밖에 없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성체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막대입비를 동서 방향으로 가만히 놓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A는 지금 그대로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B는 남북으로 이렇게 90도 돌았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여기는 자화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여기서 강자성체고 그리고 A는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B 끝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하니까 강자성체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화가 돼서 끌려오고 반대로 반자성체는 자화가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 때문에 멀어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자석으로 끌려온다. 여기는 자석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은 지구 방향으로 자기야 안 됐고 니은 자석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B는 강한 자석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자성체는 그 다른 자기장에 더해서 더 큰 자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석을 만드는데 더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X, Y는 원자핵이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덧셈, 뺄셈 문제죠. 왼쪽에 보니까 92, 위에는 233 더하기 1은 234 해서 어떻게 되죠? 질량수와 양자수가 보존되니까 나머지가 38 그리고 위에는 97 이거 보면 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성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고유사 더하기 3을 해줘야 하고요. 그럼 밑에도 이렇게 했었을 때 계산을 그냥 덧셈 뺄셈만 해주면 X에는 양자수가 54, 질량수가 137, 그 다음에 Y는 질량수가 3, 그리고 양자수가 1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중성자 수를 알고 싶으면 뭐 해주면 되죠? 그쵸! 137에서 54를 빼주면 83이 나오고 여기서는 3에서 1을 빼주면 얼마 나와요? 네, 중성자가 2개 나오죠.
자, 그러면 산수 다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x의 양성자는 54. 당연하고요. 질량수는 y가 h1, 2와 같다라고 했는데 3이었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하면 우라늄에서 쪼개지기 때문에 핵분열이고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하기 때문에 핵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분열 아니고 핵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성자 수는 아니죠. 이거 질량수가 233이죠. 자, 그 다음에 질량 결소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200이 일어났고 여기는 17.6 메가 일렉트로볼트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핵자당 질량 결소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핵자가 이미 233개가 있는데 여기서 200 메가 일렉트로볼트만큼 일어나고 여기는 2개 내지 3개가 결합을 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17.6 메가 일렉트로볼트만큼 일어났으니까 핵자당 에너지는 핵융합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그냥 누가 더 많이 일어나는가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가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직선상에서 온도만은 질량이 5kg 디기디기디 해주시고요. 자, 시간에 따라냈다. VT 그래프 확인하고 가야겠죠. 자, 중요한 말이네요. 0초일 때와 T0였을 때 물체 위치는 같고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속력이니까 여기 순간 속도의 크기는 순간 속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의 이 삼각형의 면적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이 곱하기 12 나누기 2면 6대니까 여기는 면적이 얼마 될까요? 12 나누기 2 6대 하니까 가로가 얼마? 3. 그럼 여기 2, 여기 3. 그러니까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그쵸, 5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 T0까지는 5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VT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까지 되겠다. 자,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까지 나왔으니까 충격량은 6글자로 뭐였어요? 그쵸, 운동량 운동량 변화량이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니 F 곱하기 T는 5 곱하기 10이 될 거고요. 10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속도의 변화가 나온 거죠. 네, 600이 2에 4 해주면 안 됩니다. 변화량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주면 10 나오겠죠. 선생님, 저는 F는 MA로 풀고 싶은데 그럼 되죠. 풀면 되죠. F는 MA를 쓴데 질량 M은 얼마? 5가 될 텐데 가속도를 구해볼까요? 5초 동안 얼마만큼 보였죠? 5초 동안 여기서 속도가 10만큼 변했으니까 어떻게 했죠? 2가 나올 거고 두 개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T0였을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림 나는 X는 2cm 위치에서 파동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X 변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T 그리고 변이 체크 꼭 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는 파동의 X와 Y니까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은 딱 그 현상인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보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파장 람다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주기 T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기가 얼마가 나오죠? 주기가 여기선 2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초, 2초가 나오니까 속도가 여기는 2, 여기는 1로 나올 수 있겠죠. 괜찮나요?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골절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골절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속도가 변하는 거죠. 왜? 매질이 변했으니까. 파동의 속도는 오직 매질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파동의 속도가 감소하는데 F가 0으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forever라고 했죠. F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속도는 감소, F는 forever라서 안 변해. 그러면 람다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게 골절의 원인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속도가 반절 줄어들었고 람다는 반으로 줄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속도가 1이 되는 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끝부분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파동의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지금 어디?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한다는 말 여기 적혀 있죠, 지금. 그럼 어느 쪽?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0.1초 후의 모습을 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초나 10초에서 파동이 가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위로 움직여요? 아래로 움직여요? 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위로 진동하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될 테니 어떻게 된다? 일단은 8초에서 10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 걸릴 테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가 될 거고, 요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먼저 움직여야 하니까 4번 아니면 어떤 게 되고 5번이 되고, 그리고 간격 t는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포에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주기도 안 변하니까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죠. 괜찮나요? 우리 여기서 굴절에 대해서 복습 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를 흡수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흡수 또는 방출된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가 되는데 여기서 흡수가 일어나고 여기서 그리고 발산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에너지 간격이 불연속적이고 간격이 되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2A 더하기 2B는 EC가 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빛이 나오거나 빛이 들어갈 때 광양자 한 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는 하프 혹은 하시오버 람다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식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나온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하시오버 람다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람다 A 분의 1은 더하기 람다 B 분의 1은 람다 C 분의 1 역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맞춰봅시다. 자, A에서 빛이 흡수된다. 자, 빛이 지금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니까 흡수가 맞죠? 맞다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B-1이라고 되는데 계속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이 4일 때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처음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에 양성자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이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이 정도 되었고 그 점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이거를 식으로 쓰면 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된다? n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그러니까 n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자, 전기력의 크기는 양성자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로도 알 수 있으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양성자의 Q는 그대로지만 거리가 커지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하고 전기력의 세기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4일 때가 더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울을 이용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밀폐된 장서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의 특정값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론을 놓고 가만히 떠 있거나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저울의 측정값은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8, 다에서도 8이라고 되어 있네요. 날든 드론이 가만히 있든 당연히 하나의 기회로 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날든 가만히 있든 똑같이 저울의 측정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 각각의 기회에 대해서 봐보고 싶다면 한번 분석을 쫙 같이 해봤죠. 그래서 상자 기회에 대해서 보면 지구가 상자를 아래로 2N으로 잡아당기는데 왜 안 떨어져요? 그쵸? 저울이 상자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얼마? 2N만큼 받치니까 되겠죠. 상자가 들어오는 하나의 기회로 보면 작용하는 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죠. 맞죠? 지구가 상자가 드론을 아래로 얼마? 8N으로 잡아당기는데 왜 안 떨어져요? 그쵸? 저울이 상자와 드론을 8N으로 받치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드론이 나는 상황에서 만약 드론만의 개를 보면 드론에 걸려있는 힘 몇 개? 세 개? 두 개죠. 어떤 거? 중력. 누가? 지구가 누구를? 드론을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더 당기면 돼요? 그렇죠. 6N만큼 더 당기면 되는데 왜 안 떨어진다? 밑에 뭐 있어요? 공기 하나 있죠?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드론을 위로 6N으로 받치고 있으니까
공기의 기도 한번 볼까요? 공기는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질량은 무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드론이 공기를 아래로 누르고 있는데 왜 공기가 안 내려가요? 밑에 뭐 있어요? 바닥 있죠. 무슨 바닥? 저울바닥 있죠. 혹은 상자 바닥이 있겠죠. 상자 바닥이 위로 6으로 받치고 있으니까 되겠죠. 이때 드론 만약에 여기 공기가 드론을 위로 떠받친 힘과 그리고 드론이 공기를 아래로 누르는 힘은 당연히 같은 힘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상자만의 기회를 본다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상자를 아래로 2N으로 잡아당기는데 위에 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공기가 상자를 아래로 6으로 누르고 있죠. 근데 왜 안 떨어진다? 저울이 상자를 위로 얼마 받치고 있죠? 8로 받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자도 가만히 있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저울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8N이고요. 다해서 공기가 드론에 작용하니까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반대로 이거 같은 힘이에요. 공기가 드론에 작용하니까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누가 잡아당긴다? 그쵸?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거는 같은 힘이 아니죠. 맞죠? 그랬을 때 이거는 드론에 작용하는 힘을 봤었을 때 드론이 멈춰 있으니까 공기가 받치는 힘,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 힘의 평형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상자 안에 공기가 상자에 작용 힘의 크기는 얼마만큼이었죠? 자, 가와 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가에서는 공기가 질량이 거의 없으니까 누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기가 얼마로 누르고 있었어요? 6으로 누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6만큼 더 크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빵이라고 하면 여기 6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11번. 자, 그림 가나는 서로 다른 열기관에서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각각 ABCA, ABDA를 따라서 순환하는 압력과 부피 디기디기디 하시고요. 자, 압력과 부피가 있네요. 여기 맞죠? 괜찮나요? 압력, 부피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자, 이에 대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겹쳐서 그리게 된다면 A와 B는 원래 같은 거고 등원선보다 단열선이 어때요? 뚝 떨어지는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는 말이죠. 맞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C보다 D가 더 아래에 있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일을 하는 양은 결국 그래프의 안에 면적이 될 테니 단열 변화가 일으킬 때가 일을 더 많이 하겠죠. 자, 근데 A에서 B로 갈 때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그렇죠. 발열이죠. 자, D에서 A로 갈 때는 뭐예요? 단열이죠. 열 교환 없습니다. C에서 A로 갈 때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발열이죠. 그러니까 흡열량은 A에서 B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흡열량은 같다는 거. 그런데 일을 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QE는 같더라도 일을 한 양이 더 많아요. 나에서. 그러니까 열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왜 반대로 했지? 열 효율은 B에서 더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방출할 열도 따지긴 했는데 결국 한 바퀴 돌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죠.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한 차이만큼 전부 다 어디로 간다? 1로 가겠죠. 1로 가니까 QN이 같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이 지금 나에서 더 많았어요. 그러면 아웃된 거, 나간 거, 방출된 거 당연히 나가 더 작겠죠. 다 적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체 온도는 C가 D보다 높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다음 열 효율은 나가 더 크다. 당연한 이야기. 한 번 순환하는 동안 방출한 열은 누가 크다? 가가 더 크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 정도 잡아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림 가와 같이 12번 보겠습니다. 각각 일정한 자기장 영역 A가 2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는데 자, P형 아니면 N형 반도체가 있다고 한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유도전류의 세기는 R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자기장 1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데 자기장 2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있으므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기장 200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기장 200 먼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져. 그럼 코일이 뭐라 한다고요? 안 돼! 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쪽?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안 돼! 나와!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오른손으로 쥐어주면 어느 쪽?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반시계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반시계로 유도기 전력이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였다? I0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가겠습니다. ET0를 넘어가서 자기장 영역 2의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이 I0를 유도 전류를 생성할 텐데 이 영역 1에서 만들어낸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진다. 코일이 뭐라 한다고요? 안 돼! 라고 말한다고요. 어느 쪽으로? 더 돌아! 이렇게 말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또 만들어내요? 역시 반시계로 만들어내니까 유도전류를 반시계로 만들어내니 위에서 만들어내는 유도전류, 아래에서 만들어내는 유도전류 합해서 총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이오드가 걸려져 있는데 전류가 흘렀대요. 라는 말은 반시계로 흘렀다는 말은 아래가 얼마가 되고 P가 되고 위가 N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이오드 간단하게 복수 방법 할게요. 어떻게 된다? 양봉은 접합면으로 가게 될 거고 전자도 접합면으로 간다. 언제?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그때 양봉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어떤 된다? 전류의 방향 위쪽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까지 복수를 하고 할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T0였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반시계고요. 자, 미은 3T0 했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더 커졌죠. 자, 그 다음에 A는 N형 반도체 맞나요? 맞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고 맞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3번 드디어 왔어요. 상대성이로.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A에서 광원 P와 검출기 Q는 정지 디디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 B 그리고 광원 RS는 우주선과 함께 0.5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관찰자 A에 대해서 P와 Q는 자기 공간에 있고요. 그리고 관찰자 B, RS는 어떻게든 제 공간, 영위 공간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간성기에서 B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0로 걸린대요. 그러면 당연히 간 거리는 얼마로 측정이 된다? CT0로 측정이 되겠죠. 이거는 A가 봤을 땐 고유 거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빛의 진행방향 우주선의 운동방향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우주선이 왼쪽으로 가고 이때 강 안에서도 이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얼마 걸렸대요 지금? T0로 갔다 오니까 빛이 간 거리는 T0였다고요 사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주선의 원래 길이는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우주선이 물론 우주선이 짧아져 있어요. 우주선이 짧아져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우주선은 짧아져 있어요. 길이 수축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주선의 벽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빛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우주선 벽이 왼쪽으로 가는데 속도 얼마로? 0.5c로 가고 있죠. 갈 동안 T0만큼 날아갈 테니까 결국 여기서 닿았으니까 처음에 우주선의 거리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겠죠.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가 더 길게 측정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A입니다. 자, B입장으로 갈게요. 자, B입장으로 가면 지금 철수가 어느 쪽으로 가요? A가 어느 쪽으로 가요? 반대로 어느 쪽이죠?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봤었을 때 우주선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얘가 가는 것보다 우주선이 더 길게 간측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간이 T가 더 클 수밖에 없죠. T0보다는 당연히 T가 크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철수 공간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철수 공간에 P와 Q 사이의 거리도 당연히 길이 수축이 일어났어요. 길이 수축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받게 되고 여기서 닿았었을 때 자 0이가 측정했을 때 B에서 측정을 했었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했어? 더 조금 걸린다고 했어요? 그쵸? 더 많이 걸린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가 된다? T0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자주 이야기했고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정리할까요? 자, A의 간성계에서 R에서 난 빛의 속도 당연히 0.5가 아니라 C가 될 거고요. 자, A의 간성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더 긴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간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CT0보다 크다라고 한다. P와 Q 사이의 거리죠. P와 Q 사이에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거든요. 당연히 아니고요. 자, B의 간성계에서 4번 A의 시간은 무조건 지연되죠.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B의 간성계에서 빛이 R에서 S까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 거 말한 거예요 지금? R에서 S 여기서 말한 거죠. 그랬었을 때 T제보보다 큰 거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맞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끊고 한번 다시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 나와 같이 단색강 P와 매집 X, Y, Z에서 진행한다. 자, 가에서 P는 Y와 Z의 경계에서 전반사 디기디기 한번 해줘야겠죠.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여기가 뭐가 될까요? 대충 임계각이라고 하면 임계각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라 0와 세라 1은 각각 경계면에서 골절각으로 자, 세라 0보다 세라 1이 더 크다고 한답니다. 자, 우리 골절 복습 좀 하고 갈게요. 자, 매질이 바뀌었을 때 골절이 일어나는 거 아까 속력이 변한 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했어요? 그쵸?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꺾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니까 어떻게 될까요?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꺾이게 되니 각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빠른 쪽이 각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느린 쪽이 더 각도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하게 말하면 빠를수록 눕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를수록 이렇게 누워서 가고 느리니까 최단 시간에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도가 점점 작아지겠죠. 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입사각이든 굴절각이 각도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반사 조건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전반사 조건은 어떻게 돼요? 빠른 데서 느린데? 느린 데서 빠른데? 그렇죠. 느린 데에서 빠른 데로 가고 그리고 임계각보다 각도가 더 크게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속도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속도차가 커야겠죠. 그리고 임계각이 그럼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임계각이 작겠죠. 임계각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나겠죠. 왜? 임계각을 넘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뭐가? 입사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 정리하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누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지금 세라 1 부분, Z 부분이고 그 다음 많이 누운 게 누구다? 그 다음에 X 부분, 세라 0 부분,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제일 서져 있는 부분은 자, Y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Z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 누구? Y가 될 거고 굴절율이 크다라는 말은 빠르다요, 느리다요? 그렇죠. 굴절율이 크다, 느리다라는 말이니까 가장 느린 Y가 N이 크고 그 다음에 X가 그 다음으로 크고 중간이고 그 다음에 Z가 굴절율이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Y와 Z 사이의 임계각은 세라 1보다 당연히 작겠죠. 이게 세라 C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굴절율은 X가 더 크다라고 되는데 X가 더 크다. 그러면 X가 Z보다 느리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었죠? 네, X가 Z보다 느린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제일 빠른 거 어디였어요? Z였거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중요합니다. 자, 나에서 P를 세라 1보다 더 큰 입사각에서 Z에서 Y로 입사시키면 P는 Y와 X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거든요. 그러면 입사각이 또 커지면 굴절기가 커지니까 입사각이 커지다 보면 세라 1이 커지다 보면 어디까지 커져요? 세라 제로도 커지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다 보면 전반수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기가 커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세라 1이 커지면 세라 제로도 커지는 건 맞지만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니에요. 무한정.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Z와 Y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Z와 Y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반사가 안 일어난 말이죠. 어쨌든 Z에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지나갔어요? 인계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데 Z와 Y의 차이가 커요? 아니면 Y와 X 차이가 커요? 그렇죠. 지금 Z는 제일 빠르고 Y는 제일 느리기 때문에 Z와 Y 차이가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Z와 Y 사이에서 전분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Y가 Z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안 일어난단 말이죠. 같은 각도 아무리 쏘더라고 해서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났단 말은 역진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세라 1이 커지면 세라 제로가 커지겠지만 대소관계는 그대로라는 거죠. 왜? 세라 1이 커지면 세라 제로는 커진대. 자, 세라 1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요? 몇 도까지? 90도까지 커질 수 있어요. 90도. 그러면 세라 제로는 90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겠죠. 그러면 절대까지 그 전반사가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많은 친구들이 니은디귿 쓰고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조심해주고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림 과와 같이 T0였을 때 마찰이 없는 디기디기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진 빵이 해주시고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4kg, 1kg 체크해 주시고요. 4, 1 체크해 주시고요. 시간 T0 했을 때 충돌하고 그 다음 T0부터 같은 방향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20초 했었을 때 4m, 4m 같다. 그럼 A는 4m 갈 동안 B는 얼마만큼 가죠? 8m 갔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니 우리 뭐라고 체크해 준 게 좋을까요? V랑 2V라고 체크해 준 게 가장 해석하기가 쉽겠죠. T0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운동량 보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을 계산해보면 처음에 4V 그리고 오른쪽은 2V가 되면 총 운동량은 6V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질량이 4였고 얘는 정지였으니까 처음에 질량 4에 V0라고 한다면 그 총 운동량이 6V가 될 거고 그러니까 V0는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3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중에 비교할 만한 거는 나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얘도 4m 같고요. 얘도 4m 가니까 얘와 얘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V 곱하기 T는 L이 되는데 그 L이 4m로서 같아요. 근데 속도 B가 지금 몇 대 몇이죠 지금? 지금 위에 속도 얼마? 2분의 3 그리고 밑에 속도는 얘 얼마였죠? V였으니까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그래서 몇 대 몇?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 T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좋아요. 2대 3이 되겠죠. 자, 2대 3이 되었으면 0초와 20초 사이에서 우리가 이거를 T0로 나누는 구간을 보는데 그 구간이 몇 대 몇 초로 나누어질까요? 2대 3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되겠죠. 자, 그럼 T0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20초를 몇 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눠서 몇 개만 주면 될까요? 2개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8초 나온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8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6번. 그림 가나다는 동일한 빗면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 A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A, MB가 될 거고요. 그리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디기디기디 해주시고요. 가속도의 크기가 8A, 17A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나는 A라고 하고 이거 그냥 B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었어요? 등 속도 운동하고 있었죠. 힘이 몇 개? 2개. 진행 방향에 대해서 2개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2개의 힘의 합이 얼마일까요? 0이 되겠죠. 왜? 정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AG 프라임. 여기서는 지금 중력과 수직항의 합력이 G 프라임으로서 가속도를 만들어 보냈으니까 LG 프라임은 BG입니다. 라고 하나씩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뭐 FF 써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속도가 갈라질 예정이거든요. 자, BC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자, A와 B, BA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네요. 물체 몇 개예요? 2개? 하나죠. 몇 킬로짜리 한 개? MA 더하기 MB짜리 한 개죠. 사실은 몇 개? 한 개. 사실 몇 개? 한 개예요. 몇 킬로짜리 한 개? MA짜리 더하기 MB짜리 한 개.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질량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가속도가 차이가 날까요? 힘이 누가 더 클까요? 가속도가 8대 17이라는 말은 R자임도 오른쪽이 더 크겠죠. 몇 대 몇으로? 8대 17로 더 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거는 지금 가짜예요. 가짜예요. 지금 A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A는 몰라도 돼요. 가짜예요. 반드시 소거해야 돼요. 왜? 우린 질량비만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속도 B가 8대 17인 걸 이용해서 질량은 같으니까 R자임이 8대 17인 걸 이용해서 식을 구성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왼쪽에 작용한 R자임은 자, B의 작용 힘이 BG, 그 다음에 A의 작용 힘이 AG 프라임이니까 어떻게 돼요? BG 더하기 AG 프라임이라고 적어주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물체 위치가 바뀌었어요. 전체 질량은 같지만 작용한 힘이 달라지겠죠. AG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BG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이 몇 대 몇이 되어야 한다? 8대 17이 되어야 한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데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지금? 나는 이 G 프라임이 되게 거슬리거든요. 이걸 좀 난 날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괜찮나요? 조금 더 귀찮아요. 솔직히 나 뭐가 괜찮냐면 이 A가 거슬려요. A가 거슬리니까 양변에 A를 싹 곱해줍시다. A를 싹 곱해주니까 뭐가 돼요?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수능적 풀이가 필요해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서 그 안에 거, 외에 거, 바깥에 거 곱해서 하면 우리가 뭐 방정식에서 풀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럼 문제 살짝 힘좀 봅시다. 정수배란 말이에요. 정수배니까 이 정수배 중에 적절한 수를 넣으면 맞을 수밖에 없다란 말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쫙 폈어요. 쫙 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1대4가 있는데 여기 4대1도 있어요. 2대5도 있는데 5대2도 있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짝 볼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라는 말은 1대4를 대입하던가 4대1을 더합하던가 결과가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넣어보니까 뭐가 들어가죠? 1과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4대1인가 1대4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조건을 볼까요? 수학 시간에 되게 많이 했죠. 조건을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G가 커요? G 프라임 커요? 누가 크죠? 왜 안 나오냐? G 프라임 그냥 누가 커요? 누가? G가 더 크죠. G가 9.8로서 더 크죠.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단 말이죠. 반대로 이것도 A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왜요? 지금 G 프라임이 더 작으니 질량이라도 더 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대4가 아니라 4대1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수능적 풀이랑 수능적 사고를 잘 대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계산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는 반드시 계산을 통해서 알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살짝 눈치 한번 보고 정수비 적당히 넣어야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1대4, 4대1 보고 이거 바뀔 수도 있어 라는 눈치를 좀 챘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T0, 0초였을 때 기준점 P를 서로 반대방향 같은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 AB가 여기서 나는 VT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 합니다. 자, 두 번째,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나간다.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Q에 도착했대요. 그럼 바로 생각나야죠. 등 가속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세 글자 뭐였어요? 절반값! 절반값이 제일 중요했죠. 근데
지금 절반값이 무슨 뜻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위치의 변이가 있었으니 평균 속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뭐가 같다? 절반값이 같다고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절반값이 같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속도의 가속도에 반대고 실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괜찮나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여거 면적과 여거 면적을 다 더한 게 뭐가 된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개의 나중 속도가 같구나, 절반값이 같구나. 그 다음에 간 거리가 L인데 지금 L은 계속 쓰여야 하거든요. L에 대한 식을 꺼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절반값을 이용해서 쭉 쓰자고. 자, 그럼 이건 뭐죠? 처음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죠? 그래서 속도 변화는 세로가 영어로 뭐였어요? AT니까 어떻게 된다? AT만큼 감소하니까 V-AT가 됐고요.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절반값 되는데 어차피 절반값이 같다고 했으니 나누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처음에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얼마? 마이너스 V, 속도 변화는 얼마? 플러스 7A 만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게 값이 같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4V는 8A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면 AT는 2분의 1 V가 나오게 됩니다. AT가 제일 거슬리거든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치도하면, 자, 우리 L 써야 하거든요. L 쓰려면 우리 여기 면적을 쓸까요? 여기 면적이 제일 구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여기 면적 좀 써볼까요? 그러면 저기 면적을 쓴다면, 자, 절반값 얼마? 처음에 V, 그 다음에 나중값 얼마? V-AT, 그리고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얼마가 된다? L이 된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있는 식 구했거든요. 이걸 그대로 넣어줄 거야. 그대로 넣어주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3 VT는 L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우리가 원하는 식은 T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T0였거든요. T0가 뭐였어요? 속도가 같다. 우리 절반값의 뜻 다시 해석해볼까요? 절반값의 첫 번째 뜻이 뭐였죠? 평균 속도. 그리고 뜻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거 있었어요? 중간 시각의 순간 속도도 의미하고 있었죠. 왜? 중간 속도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절반일 테니까. 그러니까 중간 속도에 지금 속도가 같아졌단 말은 중간 시각의 순간 속도를 말하니까 여기가 T면 여기는 뭐가 되죠? 절반 2분의 2의 T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2분의 1 T가 되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간 거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간 거리를 구하면 간 거리죠. 오케이. 그러면 처음 속도 V가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마이너스 A가 되고 2분의 T가 되겠죠. 괜찮나요? 이게 뭐예요? 나중 속도. 그리고 처음 속도는 얼마? V. 그리고 이걸 절반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시간 조심하세요. 얼마? 시간이 절반이에요. 2분의 T라고 계산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L이 나오겠죠. 적절하게 시간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돌리니까 12분의 7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게 첫 번째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하나 더 하겠어요. 왜냐면 속도에 대한 B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못 참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일 에너지 정리로 갈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가니 MA랑 곱하기 S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일 에너지 정리로 갈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이거를 모아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델타 K는 뭐에 비례한 거죠? 뭐에 비례하게 되죠? 힘은 똑같으니까 거리에 비례하게 된다가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속도의 제곱의 변화량이 뭐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어요? V였고 나중 속도가 얼마였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죠. AT가 2분의 V였어요. 나중 속도가 얼마? 2분의 1 V였어요. 그러면 중간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중간 속도는 4분의 4? 4분의 2. 얘는 얼마? 4분의 3V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비례식을 쓰면 제곱을 하면 얘는 얼마? 4대 3대 2가 되니 제곱은 몇 대 몇 대 몇? 16대 9대 4가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율이 얼마가 되죠?
12가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율이 얼마가 되죠? 7이 될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L로 잡았으니 결국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는 12분의 7L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곧바로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속도의 제곱의 차로 거리의 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8번. 자, 그림가는 점전한 ABCD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A는 B는 음전하고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빵이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만 제거한 것으로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갈게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첫 번째, 자, B가 그거예요. 자, 여기서 쓰겠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자, 일단 확실한 거는 B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파란색부터 적용을 합시다. 자, 여기에 만약 A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만약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자, A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일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B가 충분히 크다면 가능해요. 가능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이너스면 가능한가요? 얘가 플러스면 또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근데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겠다. 이 약화가 할 거면. 그래서 얘가 만약 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이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얘가 플러스고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X와 Y 조절이나 D의 조절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면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에서 청력 그리고 D에 작용하는 어떤 거? 1력이니까 C에 작용하면 잡아당기고 미니까 이거 안 되네?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뿔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정! 지금 누가 뿔뿔? C도 뿔, 그리고 A도 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D는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D에 작용한 힘이 저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청력이 되려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도 플러스네. 그래서 답이 뭐다? 뿔뿔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나요?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차근차근 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X 방향으로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마이너스가 B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C가 왼쪽으로 밀고 있고 그 다음에 D가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데 지금 B가 잡아당긴 게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C에 작용한 힘도 봅시다. C에 작용한 힘 보니까 B가 지금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D가 왼쪽으로 미는데 D가 오른쪽으로 크게 밀고 있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A가 C를 미는 힘이 다른 애보다 더 커야겠죠.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두 합이 이게 되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 정도 하고 일단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A는 플러스 양전하이다. 진작에 맞췄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전하량이라고 했으면 B와 A가 작용하는 애를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C에 B와 A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C에 작용하는 힘이 A가 더 커야 돼요, 지금. 더 커야 하는데 지금 B는 어떻게 돼요? 더 작죠? 심지어 A는 거리가 더 먼데도 힘이 크다는 거는 전하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아니고요. 반대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나의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D가 누구죠? 요거예요, 요거. 자,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거 알고 갑시다.
이 킬러 문제, 이 전화력 킬러 문제에서 나오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전체 기회를 하나의 기회로 잡았을 때 외력이 없으면 운동량이 변해 안 변해요? 전체 운동량이 안 변해요. 전체 운동량이 안 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작용하는 R자 힘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는 충격량도 같은 거고 그냥 각각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같기 때문에 각각의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도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기회에 대해서 운동량은 보존이 아니에요. 비보존이지만 하나의 기회로 봤을 때는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고요. 괜찮나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오른쪽에 뒤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이라고 지금 제시가 이미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C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 노란색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합이 0이 돼야 하니까 왼쪽으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 뒤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의 작용보다 더 작죠? 이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초록색 더하기 파란색이 빨간색이 돼야 한다는 거 우리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자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와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R이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기디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I0, 3I0인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는 거 디기디기 하시고 분석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네.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나오는 쪽으로 생기고요. 자, 그러면 파란색 부분도 내려가니까 감아지는 쪽으로 앙테어를 거쳐가면 들어가는 쪽으로 생기는데 거리의 B는 똑같고 들어가는 방향이므로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원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Q만 제거했어. 오른쪽인 3I0짜리를 제거를 하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었대. 들어가는 게 세게 3I 짜리, 3B짜리가 세게 걸리고 있는데 이걸 팍 빼니까 방향이 변했대 라는 말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나오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얘가 만약 B라고 했었을 때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들어가고 동그라미를 B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얘는 나오는 걸로 3B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렇게 되었는데 얘를 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적절한 값은 어떻게 된다? 얘는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얘는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 다 더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니지.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들어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덜 상쇄를 시켜야 돼. 그래서 적절하게 O, B 정도로 넣어주고 제로 붙여주면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딱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제거해주면 어떻게 되죠? 두 개 더했을 때 동그라미 방향으로 2B0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으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바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정수비기 때문에 감으로 잡아내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Q의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뭐 당연한 소리고요. 자, 니은 P, 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 체크했었고요.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고요. 자, 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는 B0인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어때요? 할만하죠?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빗면에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체크하시고 자, 빗면 R에서 정지한다. 디기디기딕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같이 R에 가만히 놓은 것은 다시 Q에서 정지 디기디기 하시고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R에서 한번 정지하고요. 다시 여기 정지했어요. 자, 지금 아무리 봐도 이제 구간 나오고 마찰 구간 나오고 역학자 에너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 문제는 역학자 에너지 보존, 일 에너지 정리 문제가 될 텐데 자, 볼게요. 자, 처음에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중력과 수직항력 2개. 일하는 힘 몇 개? 단 하나. 누구? 그렇죠. 중력. 중력은 무슨 힘? 세 글자로 보존력. 보존력만이 일을 함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인데 언제 한번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그렇죠. 마찰 구간에서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갈 때 마찰 구간에서 한 번 손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마찰 구간에 한 번 다시 손실. 그래서 사연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존재했죠. 그러면 이거 우리를 물리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 없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게 다 어디로 간 거죠?
마찰로 손실됐다라는 말이죠. 그것도 몇 번? 2번. 그래서 MgH1은 EFF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괜찮나요? 이걸 생각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찰력의 한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F 곱하기 S가 될 거고, 자, 여기까지 왔었으면 우리가 많이 썼던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가 H가 되고 여기 S가 되었을 때, 자, 이쪽으로 힘이 물체가 뭐라고 할까요? F라고 작용했을 때 여기서 절벽이 떨어지면 mg라고 되기 때문에 결국 mgH는 뭐가 되는 거죠? F 곱하기 H가 되는 거 우리가 자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관없이 보존력이 한 일이기 때문에 보존력이 한 일은 같다라는 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연결한 거 우리가 익숙해졌으면 곧바로 두 번째 말이 빠르게 해석이 될 거라고요. 가속도의 속력의 크기는 감소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3A A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는 지금 힘의 방향 오른 위쪽 아래쪽? 아래쪽이 될 거예요. 근데 뭐 깔끔해요. 중력도 아래쪽, 마찰력도 아래쪽이 되거든요. 자, 이거 조심할게요. 자, 내려가고 있어요. R자의 방향 위쪽이어야 돼, 아래쪽이어야 돼요? 위쪽이 돼야 속도가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마찰력은 원래 오른쪽이었고요. 위쪽이었고요. 근데 중력은 아래쪽이 되겠죠. 그런데 R자임이 위쪽이 되려면 마찰력이 커야겠구나. 얘는 그래서 F 곱 더하기 20F가 되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뭐 조금 바뀌긴 했는데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주면 20F가 얼마가 된단 말이죠? 2 라지 F가 된단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2F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요게 뭐가 되죠? 요게 중력이 한일이 되겠죠. 중력이 한일. 이건 4로 그대로 보이고 중력이 한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중력이 한일이면 뭐 깔끔하죠 이제는. 네. 뭘로 바꿔줍니다? MgH2로 고쳐주면 곧바로 B가 나온다는 거. 몇 대면?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자, 이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할 거는 첫 번째, 이거를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역학이니까 방향을 신경을 잘 쓸 거. 세 번째, 빗면을 수직성분으로 바꾸는 거. 연습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그대로 연습이 된 거 그대로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생각 한 번 한 거, 그리고 힘의 방향 실수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습이 된 빗면 성분을 수직 성분으로 바꿔주는 거. 그것만 넣어주면 맞출 수 있는 20번이었어요. 할만했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되게 많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다시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고 연습해서 그래서 다음 시험 때는 반드시 고득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